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피해자를 또 이렇게 모시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촬영 협조해 줘서 고맙고요. 자, 여기 계신 분은 참 고맙게도 이렇게 한 15장 그리고 증거물까지 한 30장 정도의 이 문서를 꼼꼼하게 만들어 오셨어요. 아주 꼼꼼하신 분이에요. 결혼한 여성 국가는 키르기스탄. 결혼 진행 비용은 계약금에는 총 비용이 2천만 원이라고 했으나 별도로 한 700만 원 상당이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여성은 한국에 와서 한 달여 만에 모든 것을 거부하고 가출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출의 개념은 그래도 뭐 최소 몇 년은 살고 나가는 것이 가출이 아닌가. 집을 나갔다고 해서 가출이라고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도주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도주. 왜냐하면 한 달 만에 아내의 의무를 전적으로 거부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좀 잠깐 주시겠어요? 저기 내가 인쇄 스캔 해달라는데. 네, 카메라 안 나오게끔 조심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혼업체는 상당히 피해 상담이 많은 업체예요. 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인지 모르고 결혼하셨다가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셨어요. 여기 있구나. 여기 보면은 이제 기본 정보가 있으니까 보여드리진 않고 말로 설명할게요. 나는 선물을 사고 싶어. 돈이 필요해. 돈을 안 줄 경우에는 나는 당신과 이혼하고 싶다. 몇 번에 걸쳐서 그렇게 얘기했고, 돈을 원하는 것도 확인된 것만 한 10여 차례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남편이 돈을 안 줘서 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이미 약속한 돈을 줬는데도 계속 그리고 더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이 피해자를 많이 발생시킨 이 나이든 결혼업자분이에요. 이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고 법원에서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에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을. 그러면은 이분은 우리 오신 분의 중요한 결혼이니까 신경을 써서 그래? 그러면 여성에게 경고를 준다거나 또는 경고보다 더 소중한 여성의 그 속마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계속 돈을 요구하는가? 당신 한국 가서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 이런 경고도 좀 해주고, 그리고 남편에게는 위로도 하고 그 사실을 전달을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소? 근데 그것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릴 내용은 2,700만 원 상당이 들어갔어요. 계약은 2천만 원에 하고서, 앞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중앙아시아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여성이 한국에 들어오는 비용까지 평균 한 3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뭐 다행일 것도 없는 120만 원을 환불을 받았어요. 이분이 30만 원은 한국어 학원을 다니지도 않으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돌려받은 거고, 그 다음에 예물을 사줬는데 한 80만 원 상당. 근데 예물이 가짜에 가짜 금목걸이, 가짜 금반지 해가지고 여성의 손과 이 귀에 염증 같은 거 있더라. 두드러기 같은 것이 알레르기죠. 그게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 내용을 물어보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금이. 자, 그렇다면 가짜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알려주니까 돈을 환급해 준 거예요. 그 돈을. 이것도 이미 늦었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가짜 금반지를 해주고 가짜
먹거리를 해주고 학원도 안 다니는데 학원비를 받아먹고 나중에 신랑이 따지니까 그때 가서 돈을 준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차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그 이제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냥 아니요 예만 대답하세요. 하객이 결혼식 하객이 9명이 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쓴웃음뿐이 안 나잖아요. 그래 놓고 이 결혼업자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이란 말을 써요. 그게 무슨 결혼인가? 약혼식이라고 하면 그나마 좀 낫지. 그리고 밴드도 전혀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계신 분은 이미 몇 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많은 대화를 한 다음에 이걸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직접 이 많은 서류를 검토 다 해가지고 많아요. 여기 이 밖에도 한 다음에 알려드리기 때문에 사실성과 정확성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죠. 이분을 이렇게 고통을 준 결혼업자는 저에게 많은 상담을, 피해 상담을 한 결혼업자다. 자, 그리고 이건 결혼식이라는 말을 안 할게요. 그 자리에 9명의 9명도 우리 신랑 또 여기 업자 측 해가지고 포함돼가지고 9명이에요. 그냥 9명이 앉아가지고 그냥 웨딩드레스 입고 그냥 사진 찍은 거예요. 사진사 한 명 데려다가 한 명, 사진사 한 명.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 여성이 한국에 와서 항상 전형적인 상황, 돈 요구, 가사 거부, 우리 남편과 아내는 정말 사랑하면은 불빛이 튀어가지고 정신이 없이 아기를 만들려고 열심히 사랑을 하는데 잠자리 거부, 그리고 느닷없이 남편 뺨을 때리는 행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요구, 가사 거부, 금방 말씀드린 거 잠자리 거부, 이런 내용도 이 나이 잡수신 결혼업자에게 전달을 했다고요. 누가 남편도 전달했고 우리 남편분의 아버지 어머니도 고통 속에서 이 사악한 여성을 소개한 결혼업자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가관이 벌어진 거예요. 가관이. 이 참 가관이요. 협의혼을 시켰어요. 이 결혼업자가. 여기서 물론 우리 한국 남편이나 시부모님도 괴롭고 힘드니까 빨리 그냥 이혼으로 끝내는 게 낫겠다고 했지만 이 종합적인 모든 것을 살펴보면은 피해를 당한 상황이거든요. 국제결혼도 애당초에 뭔지를 몰라가지고 했다가 이런 피해를 당했는데 여성은 딱 한 달 만에 가출을 했습니다. 도주라고 했죠. 도주. 그런데 사랑하고 믿음성이 가서 많은 돈을 지출해가면서 그 수모를 다 겪어가면서 참으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도주를 했다고 한 달 만에. 이미 그 한 달이라는 시간과 여성과 결혼이 아니죠. 그냥 그 약혼식 개념에 그걸 하면서 한국에 와서 도망갈 때까지 불과 같이 손잡고 걸어간 적도 없고, 그런데 저 양반은 졸지에 이혼남이 된 거란 말이에요. 협의혼을 했기 때문에. 자, 협의혼을 잘 아셔야 됩니다. 협의혼을 하게 되면 본인은 불명예를 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 없이 왜 협의혼을 하냐고. 또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 결혼업자가 참 문제가 많아요. 여기 이걸 내가 보여줄 수는 없고, 여기 내용 중에 하나가 합의서를 썼어요. 둘의 성격 문제라든가 잘 안 맞아서 이혼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남편이 나이도 젊고 사회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자체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9명, 우리 영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9명이 결혼식이라는 그 허울 좋은 명분에 하객으로 왔는데 뭐 전무하죠. 이건 뭐 하객이 아니고 그냥 집안 몇 명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분이 없잖아요. 뭐 밴드가 있어요. 무슨 뭐가 있어요. 무용수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2,700만 원 상당히 지출됐잖아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사실 말씀드렸죠. 이 모든 상황을 문제가 있는 이 사실을 여성이 한국에 오기 전에 결혼 중매자에게 알렸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대응을 못했고 그 여성에게 경고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여성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하면서 변명을 하는 상황이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 증거를 남편이 문자를 주고받고 화상통화를 이런 것을 하면서 증거를 수집해서 알려줬잖아요. 당신 국제결혼중개업자한테. 그랬으면은 못 오게 해야지. 한국에 와서 지금처럼 협의혼을 하게 되면은 저 여자는 만세를 부르고 여기 남성은 아직 40도 안 됐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짝을 찾지 못해가지고 또다시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은 5년간 결혼을 못 하잖아. 이 한심한 인간아. 당신 참 나쁜 사람이에요. 나이 처먹어가지고 아직도 사람이 나이가 60이 둘째치고 50만 넘어도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는 나이라고 했는데 지천명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나눠주고 배려하고 특히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유 불문하고 그 여자를 못 오게끔 해서 이분이 다시 국제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이거 욕 나오려고 하네. 그리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이거 지금 금반지 금목걸이를 사줘야 되는데 가짜를 사주고서 그게 들통나니까 그때서야 환급을 해주고 사과 한마디 없이 학원도 안 다닌 걸 학원비 받아 처먹다가 그것도 우리 남편이 따지자 그때 가서 30만 원 돌려주고. 아이고 참. 그리고 한국에서도 입국했을 때도 그 많은 문제를 또 계속 돈 요구, 선물 요구, 또 부부관계 거부, 가사 거부, 그리고 남편 뺨을 때리는 이런 수모를 우리 남편이 다 참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와 함께 그냥 알린 것이 아니고 증거와 함께 알렸으면은 그때 이것은 내가 잘못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혼인 모유를 한번 해봅시다 해야지. 이거 개떡 같은 거 하나 써주고 이혼을 시켜? 그리고 지는 면책권 받으려고 협의서까지 써가지고 제출하냐고. 이 도둑놈의 새끼야. 나보다 나이가 많지만은 도둑놈보다 더한 놈이요. 이거 영상이니까 욕을 상당할게요.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이분께서 찾아오셨어요. 도저히 잠도 못 자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서야. 처음에는 몰랐지만 하나하나 알아보니까 자기가 한 달 만에 이혼남이 되고 수천만 원 어렵게 번 돈 날리려고 그리고 그 사악한 여자한테 비위 맞춰져 가면서 짜위까지 맞는 불명예를 안고서 고통을 참다 못해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절을 하게 됐고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어리석은 남성들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와 같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내가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 피해를 당하고도 아유 귀찮고 힘드니까 그냥 이혼하고 말겠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만약에 결혼업자 분 나하고 법원에서 만났어요. 영상을 보시고 사람이 좀 되세요. 사람이. 저보다 한 10년 선배인데 인생으로 보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요. 예? 그 따져보면은 손자뻘은 안 되지만 막내 아들뻘도 될 건데 40도 안 됐으니까 나이 70 넘어가지고 40도 안 된 그 청년한테 이런 사기 결혼 형식의 이 수작을 부리면 되냐고 이 양반아. 이 영상을 보면은 전화해가지고 찾아가서 당신 이득금 돌려줘. 그리고 사과하고 그 돈 받아가지고 이분이 나를 몰랐다면은 변호사 찾아갔다가 혼인무효 소송비 1심에서 300에서 500, 1000만원 그것도 패소한다 그러면 2심 하게 되면 또 300에서 500, 1000만원 해가지고 또 손해를 보잖아요. 계속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 돈을 줘도 이 사람은 피해자예요. 그러나 당신은 그 돈을 줘도 돈이 남지 않소. 키르기스탄 하객이라고 할 수 없는 이 집안 사람들 모아놓고 밥 한 그릇 먹은 것이 2,700이냐고. 어? 항공비 보통 국제 결혼이든 국내 결혼이든 하게 되면은 결혼식 하객은 대동소이해요. 적게 오면 수십 명이고 많게 오면 수백 명이에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100명, 150명이라고. 그러면 150명 정도 기준을 잡았을 때도 1,300, 500이면 충분해. 그런데 2,700을 바꿔서 아까처럼 가짜 금목걸이 금바지 해줘가지고 들통나니까 80만원 돌려주고 학원비 한 달치 안 간 거 받아 써먹었으니까 300불 30만원 또 돌려주고. 에휴, 그만할게. 그게 도저히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국제결혼 중개업자 여러분, 당신들 양심에 이 손을 얹고 얘기해봐. 이 양심이 과연 가슴에서 춤을 추고 있는가? 거기서 사악한 수작을 부리고 있는가? 내 말이 틀렸냐고. 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결혼 문제를 사기를 치냐고. 이거 사기야, 사기. 이거는 처벌할 수 없는 사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형님이라고 부르기도 했을 거예요. 형님, 돈 돌려주세요. 그리고 사과하시고, 그 부모님 만나서 사과하고, 2,700에서 어쨌든 120만원 돌려줬으니까 2,480인가 580인가 될 거 아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 9명 갔다가 밥 한 그릇 먹은 것이 결혼식이 될 수 없는 거니까 최소 500에서 800은 돌려주란 말이요. 그래도 당신은 한 3, 400 벌었잖아요. 그 3, 400을 어떻게 벌었어? 한 달 동안 일해가지고 3, 400 벌었냐고. 거기 갔다 온 지가 얼마나 걸렸죠? 몇 박 며칠이에요? 8박, 일요일 날 가서 월요일 날 갔으니까 8박 9일? 7박 8일? 7박 8박 9일 될 것 같아요. 8박 9일이면은 8박 9일 동안 하루에 한 10시간씩 8박 9일 일을 했냐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거기 일하는 사람들 다 일했을 것이고, 일당 줬을 것이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또는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전화 수십 통 했을 것이고, 그거 전부 노동량 따져봐야 노동량 따져가지고 그게 2,700만원짜리가 되는가. 소모비 이것저것 다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1,300에서 500 제하고 나면은 당신이 일한 것은 불과 200만원 어치도 안 돼. 그러면 200만원 수익하고 2,700이니까 1,000만원은 돌려줘야 되지만 그래도 120만원 돌려줬고 하니까 최소한 500에서 800은 돌려주란 말이에요. 그래도 200은 남지 않소. 우리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것을 절대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처럼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나는 그렇게 당한 사람이고 그 동병상련으로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국제결혼 중개업자 여러분도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어떻게 했든 간에 다 나에게 거의 뭐 100%는 아니지만 많이 들어와요. 소문으로.
오늘은 이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많은 것을 알고 가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도 또 앞으로 찾아올 분들도 지금까지 왔다 가신 분들도 결혼을 먼저 하고 교제를 나중에 해요. 아니라고요. 선교제 후 결혼. 그러면은 만약에 피해를 본다고 한들 절반보다 더 떨어져요. 피해 경제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나. 지금 이 상태가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해드리면은 속고 이거 다 피하고 이 상태를 안 만들고 제가 말씀드린 선교제 후 결혼을 했더라면은 일단 결혼식 비용이 빠지죠. 그러면은 2,700에서 아마 한 500에서 700만 원 정도뿐이 안 들 거예요. 그러면 2천만 원이 경제적 손실이 없죠. 두 번째, 나를 몰랐고 혼인무효, 이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모르니까 졸지에 지금 어떻게 협의혼을 했는데 협의혼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니까 행정사 찾아가가지고 3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주고 또 써서 냈어. 모르니까. 물론 저한테 오면 돈 한 푼 안 드리고 다 제가 이걸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무료로 도와드리기 때문에 저도 보람도 없고 하지만 제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또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늦잖아요. 왜?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협의혼한 사실을 우리는 번복하고 혼인무효 소송을 하면 되지만 과연 이 상황에서 이상한 판사, 얄미운 판사, 이 핵도가 돌아가는 판사, 별놈의 판사가 다 있는데 어떤 판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과거보다는 혼인무효를 많이 해주는 경향은 있지만 우리 판사님들께서 저의 영상을 보신다면 혼인무효를 꼭 한국 법 815조를 적용시키지 말고 이것은 외국인 아내, 특히 지금 이 남편분들처럼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 아내들이 이미 가난을 전제로 많은 것을 한국 남편에게 지급받으면서 온다는 것을 개념 하나만 가지고도 혼인무효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기간 1년, 2년이 아니고 한 달 만에 가출했기 때문에 혼인무효를 판결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이 영상을 혹시 판사님께서 보시면은 혼인무효를 판결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판사님께서는 우리 국민들이 주는 세금으로 생업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국인 아내는 여러분에게 월급을 주는 한국 남편을 고통을 준 사람 아닙니까? 자, 이것으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기원하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